이게 5년 사이에 바뀐 건가요? 좀 불친절한 거 빼고는 저희 노래가 너무 구려가지고 이런 게 있었나? 타이 마사지 받는 게? 노래도 완전 썩 나쁘진 않네요. 이게 뭐 헛짓거리지? 안녕하세요. 여기는 폴란드의 카토비츠입니다. 이제 폴란드 여행을 끝내고 체코 프라하로 넘어가려고 해요. 프라하는 사실 5년 전에 여행을 해봤기 때문에 프라하 말고 다른 도시를 가볼까 생각했는데 5년 전에 프라하에서 본 게 사실상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프라하로 여행지를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프라하로 가보시죠. 렛츠고. 카토비츠에서 프라하까지 가는데 7시간이 걸려요. 근데 버스 안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아마 버스 안에서 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이 또 토요일이라서 락커에다가 짐 맡긴 다음에 밤샘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버스가 이제 곧 올 시간이 됐습니다. 버스 타면은 바로 자서 일단 에너지를 좀 축적시켜 놓을게요. 자, 이제 프라하 도착했습니다. 원래 도착해서 짐 맡기는 데에다가 짐 맡긴 다음에 그냥 밤을 새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돈이나 그냥 숙박 비용이나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숙소에다가 짐 놓고 돌아다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왔을 때는 구시가지만 좀 돌아다녀서 이렇게 좀 현대적인 모습이 프라하에 있었는지 전혀 몰랐는데 이게 5년 사이에 바뀐 건가요? 완전 새로운 느낌이네. 광장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뭐야, 내가 프라하를 와봤었던 게 맞나? 호스텔 개꿀인데요? 아무도 없는데? 직원이 좀 불친절한 거 빼고는 혼자서 이 방을 다 사용하겠네. 여기 구시가지 쪽 오니까 이제 옛날 기억이 조금씩 새록새록 나긴 하네요. 여기 일단 체코 왔으면은 굴뚝빵 먹어줘야 됩니다. 이거부터 먹고 시작할게요. 이거 무조건 먹어줘야지. 160이니까 한 9,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꼭 먹고 싶더라고. 5년 전에 와서 이거 먹어봤을 때 한국에서 이거 장사해야지 생각했었는데 실행에 옮기질 못했어요. 이거 겁나 맛있거든. 자, 이제 올드타운 도착했고 프라하의 상징이죠. 프라하 천문시계. 야, 이거 5년 만에 보네. 5년 만에 보니까 또 새롭긴 하네요. 여전히 이쁘긴 하구만. 주말이라서 광장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기는 밤에 오는 게 사실상 더 이쁘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오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아따, 프라하가 이렇게 이뻤었나? 그 옛날에 왔을 때 친구가 클럽을 안 간다고 해가지고 저도 안 갔었거든요. 한번 클럽도 구경 가보려고 합니다. 까를기오 가는 이 골목 들어서니까 딱 기억이 나네요. 자, 이제 이 앞에가 까를기오입니다. 원래 이게 아침에 와야 여기 옆에 있는 석상 이런 것도 좀 잘 보이고 할 텐데 어차피 이쪽으로 더 둘러볼 곳은 내일 아침에 올 거고 이제 펍이나 아니면은 클럽을 찾아가지고 좀 거기를 가보겠습니다. 5년 전에 저기를 못 가가지고 저기 가볼까 생각했는데 저희 노래가 너무 구려가지고 저기는 굳이 안 갈 것 같고 다른 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좀 유명한 클럽이 아까 그 5층으로 돼 있는 클럽하고 듀플렉스라는 곳 이렇게 두 곳이거든요. 그런 곳은 가면은 너무 정신없을 것 같고 아까 지나가면서 하나 본 곳이 있는데 아마 그곳을 가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있었나? 타이 마사지 받는 게? 이거 타이 마사지 근데 10유로면은 괜찮은 거 아이가? 입고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고 방콕에서 카오산로드 가면은 그 길거리에서 받는 것처럼 깜짝이야 씨. 저기 인더스트리라는 클럽인데 입장료도 없고
뭐 분위기도 나빠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일단 뭐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뭐 노래도 완전 썩 나쁘진 않네요. 들어갔다가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아니 들어가서 봤는데 현금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아마 제가 5년 전에도 돌아다니다가 재밌는 곳 없는 것 같아서 아마 못 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내일 아침에 또 숙소도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좀 빡세게 쭉 풀어 좀 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뭔지 아시죠? 내일로. 자, 프라 이틀 차입니다. 트램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오늘 잡은 숙소가 시티랑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트램을 타고 이동합니다. 여기 트램 타면은 이 뒤에서 이 트램 티켓을 뽑을 수 있고 30분에 30, 90분에 40, 하루에 120. 가격은 이렇습니다. 어제 잡은 숙소가 짐 보관을 해주면은 거기에다 짐을 보관해놓고 시티를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짐 보관이 안 돼요. 뭐 그런 데가 다 있어. 그래서 오늘 예약한 숙소 가서 짐 놓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영상 찍다가 전 정류장에서 내려서 갈아탔어야 됐는데 한정거장 넘어와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헛짓거리지? 오늘 시작이 안 좋아. 이거 지금 그냥 위치는 안 보고 가격만 보고 예약했거든요. 하루 숙박비가 10,000원이었는데 이거 뭐 거의 호스텔이 아니라 호텔 수준인데, 여기 숙소 있는 곳이 시티랑 동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어차피 구경하려면 시티로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숙소에다가 짐만 맡겨놓고 다시 트램 타러 나왔습니다. 타서 다시 시티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도착한 곳이 댄싱 하우스라는 곳이에요. 이 건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폭격 맞아가지고 좀 박살난 주택가를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곡선형으로 이쁘게 돼 있다는데 여기서 잘 안 보이죠?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입장료는 없는데 저기 위에 루프탑 올라가는 거는 100을 내야 돼요. 루프탑 바에서 음료를 먹으면은 입장료 안 내도 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는 않고 건너편에서 좀 이렇게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보면은 이렇게 전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쪽 방향이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게 관광 중심지랑은 비교되게 한적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심가 쪽이 음식점도 가격이 더 비싸요. 그 댄싱 하우스에서 여기 강가 따라서 한 2km 정도 걸어가면은 비셰흐라드라는 중세 요새 이렇게 주거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입장료도 무료고 프라 성에서 보는 뷰랑은 또 다른 뷰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한 번쯤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가고 있어요. 5년 전에 이쪽 길로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언덕에 있는 요새라서 이런 언덕 정도는 올라가 줘야 합니다. 언덕길 올라오니까 이제 슬슬 요새의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어우, 벌써부터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가 비셰르하드 입구입니다. 이 문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좀 시원하네요. 여기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십자가도 있네. 여기가 요새이기도 하지만 좀 공원처럼 산책도 가능합니다. 이 안에 뭐 성당도 있고 이것저것 있다고 해요. 지금 이제 초입 부분 들어왔는데 입장료가 없는 게 신기하네요. 성당 같으면서 좀 묘지 같네요. 묘지랑 성당하고 같이 돼 있나 보다. 저 위에 천사, 저 조각상. 이 성당이 세인트 피터 앤 파울 바실리카라는 성당인데, 뭐야, 여기 입장료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건 무료지만 곳곳에 입장료가 그래도 있는 곳은 있는 것 같네요. 아, 여기는 입장료도 있는데 어차피 안에 촬영도 안 되네요. 안 들어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굳이 여기는 들어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비셰라드 좀 더 둘러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까지 쭉 올라오면은 프라하성하고 까르교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전망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앞에가 너무 막아져 있네. 한쪽 방향뿐만이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다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전망 보기 좋네. 아따, 오늘 날씨도 엄청 좋구만. 아니, 목이 말라가지고 카페 왔는데, 아니, 물이 맥주보다 비싸. 그럼 그냥 맥주 마셔야지. 코젤 다크를 먹고 싶었는데 여기 코젤을 안 팔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시켰습니다. 가격은 한 4,000원 정도예요. 500ml에. 가격 괜찮죠? 뭐야 이거? 생맥주인데 음료수 맛이 나네? 거의 그냥 서머스빌 먹는 느낌? 오, 괜찮다. 이거 시키길 잘했다. 이제 비셰라드 구경은 끝났고 저기 페트린 힐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기 보이나요? 저기 프라하성 있고 그 옆에 페트린 힐, 여기에서 걸어서 한 4km 정도인데 일단 저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철교 지나가지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이동을 해볼게요. 비셰라드 오는 김에 이쪽 철교로 와가지고 저쪽 갔다가 그쪽에서 까르교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철교 넘어오면은 이쪽에 강변 산책로가 있고 넘어와서 보는 저 철교랑 비셰흐라드 이 뷰가 또 장난 아니에요. 여기 산책로 쭉 따라서 걸어가면 되니까 여기 산책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 라인이 좀 한적하니 진짜 좋긴 하죠. 붐비는 곳에 치이는 것보다 이쪽 와서 좀 한적하니 여유 즐기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씨, 뭐야, 여기서 코젤 먹을걸. 코젤 500ml에 65인데 그러면 한 4,000원 정도 하거든요. 아까 그 코젤 가격 보면 알다시피 중심지에 있는 펍에서 먹는 코젤 가격보다 훨씬 싸요. 거의 반 가격 정도. 그리고 거기 산책로에서 지나오면은 오리랑 백조들 이렇게 쫙 나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도망가지도 않아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이제 저쪽이 페트린 힐 올라가는 그 공원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야 되네. 아우, 안 되겠다. 이건 마실 거 사가야지. 아우, 시원한 거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길거리에 있는 이 미니마켓, 이런 동네 슈퍼 있거든요. 동네 슈퍼는 그냥 다 중국 분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격은 리들 이런 데랑 비교하면은 약 한 3배에서 4배 받아요. 가격이 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높이가 좀 되다 보니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나 봅니다. 저 케이블카 올라가는 거 보니까 경사가 생각보다 꽤 있긴 하네요. 근데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거 등산입니다. 프림로즈 힐? 이런 힐 생각하고 오면 안 돼요. 와, 뭐냐 여기 1점 몇 킬로는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야 될 길이. 야, 근데 다 올라가면은 진짜 프라 전망 보기 좋겠다. 고생 좀 해보겠습니다. 멋있는 전망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위쪽으로 카메라 하면은 그렇게 경사가 그렇게 안 높아 보이죠. 경사 꽤 가팔라요. 이게 무슨 요새 같은 거였나? 지금 무슨 철문도 있네요. 오, 뭐야, 이 벽돌에 그리고 무슨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진 모르겠어요. 이 나무도 잘 뻗어 있네, 이쁘게.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페트린힐 정상이에요. 저기 보면은 페트린 타워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어디서 전망을 보는 걸까요? 저 페트린 타워 올라가야 전망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타워를 입장료를 받아? 저런 건 입장료 내고 사실
갈 필요가 있나? 입장료는 보면은 여기 220, 13,000~14,000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프라 비지터 패스라는 패스권이 있나 보네. 이거 만드실 분은 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전망 보지 않아도 뭐 여기 올라와서 구경할 거리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올라오는 길, 내려오는 길에 또 구경할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이제 여기 패트린 힐에서 내려가서 프라하성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일단 프라하성 쪽으로 가기 전에 스타벅스 먼저 들려서 카페인 좀 충전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프라하성을 올라와 봤었나? 기억이 안 나요. 도착해봐야 기억날 것 같아. 여기 올라오자마자 바로 기억났습니다. 와봤구나. 그치, 그래도 내가 프라 왔었는데 여기 위에도 안 올라와 봤으려고. 스타벅스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커피 한잔하기 딱 좋겠구만. 여기 오자마자 한국 사람들 진짜 많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스타벅스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나 봅니다. 여기 한국어로 써놓은 거 보면은 커피 한잔하고 좀 구경한 다음에 구시가지 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프라하성 입장료는 한 17,000원? 18,000원 정도 하고, 입구에서부터 입장료를 내는 건 아니었던 걸로 알아요.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얘는 EXIT 올린데? 아닌가? 이게 입구부터 입장료를 내는 거였나? 기억이 안 나요. 저쪽이 입구긴 한가 보다. 그쵸, 여기 입구부터 입장료를 내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 광장은 그냥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는 이 광장도 안 들어갔던 것 같아. 진짜 그러네. 내가 5년 전에는 여기 내부를 안 들어와 봤어요. 이 광장까진 그냥 들어와도 되는 거였는데 왜 안 들어왔지 그때? 여기가 이제 진짜 사실상 메인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입장료 내고 들어갈 필요가 없지. 이렇게까지 다 볼 수 있는데. 프라 오면은 어차피 성 내부까지는 입장 안 해도 되니까 프라하성 들어와 보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근데 제가 이 말을 안 해도 프라 오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프라하성을 방문하겠죠. 그때 안에를 안 들어와 봐가지고 이렇게 넓은지 몰랐네. 크긴 하구나. 이게 구글 지도상에는 10시까지 입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5시 30분에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 잘 돼 있네. 이제 여기 옆으로 가면은 황금소로라는 곳인데 여기까지 보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입장료가 없나 봅니다. 뭐지? 근데 그냥 이 길거리가 입장료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 입장료가 3만 얼마로 돼 있더라고. 이쪽은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잡화 상점 같은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프라하성 떠나기 전에 전망 한 번만 더 봐주고 아마 저 구시가지가 마지막 프라 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제 저녁에 가보긴 했지만 뭐 아침에 가면 또 다르긴 하니까. 자, 이제 여기가 아침에 까르교입니다. 아침에 와야 여기에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 좀 잡화 파시는 분들도 있고 조각상도 제대로 볼 수 있고. 저거 기억난다. 저기도 뭔가 만지면은 뭐가 되는 뭐가 있어요. 만지면 뭐가 되는 뭐가 있어요. 뭔가 좀 말이 그렇긴 한데 그 만지면 뭐 소원 이뤄준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 버스킹은 좀 느낌 있게 하시네. 잠깐 보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침에 까르교도 구경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원래 성당이나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걸어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가지고 교회랑 성당들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틴 성모 마리아 교회도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코젤 로브나라는 음식점입니다. 이름부터 코젤이 붙어 있어가지고 코젤은 당연히 맛있겠죠. 여기 도착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여기 제가 5년 전에 친구랑 방문했던 음식점이구나.
5년 만에 똑같은 음식점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새로운 음식점을 가봐도 되지만 5년 만에 와본 거라서 그냥 여기서 먹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학생도 먹고 골롱카도 먹어가지고 사실 꼴레뇨를 먹을까 고민하긴 했었는데 제가 또 족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꼴레뇨로 주문했습니다. 가격 대비 그람 수도 사실 꼴레뇨가 가장 가성비 있어요. 26,000원 정도 합니다. 1kg이에요. 그리고 코젤 다크 예전에 체코 왔을 때 여기에서 코젤 다크를 처음 마셨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한 기대치가 너무 커가지고 엄청 맛있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또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고. 뭐야,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왜 이렇게 맛있지? 왜 이거 달짝지근한 맛이 나지? 원래 이런 맛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거 꼴레뇨 향이 너무 좋은데 5년 만에 다시 온 맛집. 근데 맥주는 5년 전보다 훨씬 맛있어졌다. 껍질이 너무 끈적대는데? 일단 이 꼴레뇨는 1kg이기 때문에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혼자 여행이라서 혼자 먹지만 둘이서 와서 이거 하나 시키고 맥주 2잔 시켜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유럽 여행하면서 5년 전에 방문했던 도시나 나라는 사실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5년 만에 오니까 와봤던 도시여도 또 새로운 느낌도 엄청 강했고 또 추억 여행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체코는 여기 프라하만 여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코 여행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 저는 다음 나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아디오스.